여러분, 고백합니다. 아내와 손잡고 걸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덕수궁 돌담길, 경복궁 돌담길. 그때는 말없이 걷기만 해도 그렇게 좋았는데 말입니다. 가끔씩 닿는 그 여자의 살결은 긴장과 짜릿했던 느낌들. 지금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같이 있으면 좋기보다는 어색한 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살 위 재벌 선배한테서 들은 충격적인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인간이 누군지 아느냐? 답은 욕심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덕수궁 돌담길의 옛사랑, 단팥빵 사기와 욕심의 교훈, 그리고 유타의 유명한 월남 국수집 부부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왕절개 수술 후 4개월 동안 배를 열어놓고 피고름을 제거했던 그 부부, 그리고 장애를 갖고 태어나 25년을 누워서 살다 세상을 떠난 아들,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웃음을 선택한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언제부턴가 아내와 나는 둘이 다정히 있는 것보다 친구 부부와 같이 동행을 하고 있을 때 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게 없어서인지 업무가 아니면 할 말은 더욱 없어요. 그래서인지 함께 손잡고 걸어본 지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누군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과 걷고 싶다. 내 눈빛만 보고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 걸음걸이만 보고도 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나의 투정이라도 미소로 받아주는 그런 사람과 걷고 싶다. 마음에 드는 사람과 걷고 싶다는 오광수 시인의 시가 오늘따라 가슴에 와닿습니다. 예전에 데이트를 할 때 많이 걸었던 기억이 있어요. 주로 돌담길을 많이 걸었습니다. 덕수궁 돌담길, 경복궁 돌담길. 그 시절이 너무도 그립습니다. 그 사람이 좋으면 아무리 먼 길도 걸으면서 힘들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걸으면서 가끔씩 닿는 그 여자의 살결은 긴장감과 짜릿했던 느낌들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땐 말이 없이 걷기만 해도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 여자와의 사랑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변했습니다. 세간살이 넓히고 자식을 키우고 먹고 살다 보니 그 여자에게 크고 작은 상처를 남기고 갱년기를 넘기며 어느 날 사랑이 미움이 되고 말았어요. 그 여자와 이젠 옛사랑을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 온 듯합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같이 있으면 좋기보다는 어색한 쪽에 가깝습니다. 무엇이 연인 사이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넉넉지 못한 생활고에 고단한 삶의 대가가 아닌가 대략 짐작이 갑니다. 이렇게 살다 어느 한쪽이 홀연히 떠나버리면 너무 그리울 것도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사람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어쩔 수 없이 찬밥 신세가 되고 만다는 그런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착각을 하고 누군가 찾아올 옛사랑을 기다리며 삽니다. 연장 3일을 기온이 내려가서 우리 골프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있는 골프장에 뛰어가 보니 문이 열려 있어서 너구리들을 다급하게 불러댔습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걸어서 골프를 쳤습니다. 걸으면 46불, 카트를 타면 66불입니다. 20불 아끼고 걸으면 운동도 되고 그래서 가끔은 걷습니다. 너구리 하나가 구호를 마치고 일본제 단팥빵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배가 고파서 덥석 먹었는데 김전무가 13홀 파3에서 니어의 스킨 3개 튼 걸 파로 먹어서 돈을 왕창 받아야 하는데
빵값으로 퉁 치자고 생떼를 썼습니다. 하하. 그 친구는 늘 빵을 간식으로 가져와서 동반자들에게 나눠주곤 하는데 자기가 이기면 빵값을 안 받고 자기가 지면 빵값을 몇 배로 후려쳐서 받는 습성이 있습니다. 키읔키읔. 아무튼 매번 속으면서도 맛있는 빵을 얻어먹곤 했습니다. 다음엔 절대로 빵을 줘도 안 먹어야 하면서도 금방 잊고 얻어먹기 일쑤입니다. 그 너구리가 우리 팀 중에 가장 자산이 많은 부자인데 웃기는 청춘입니다. 우린 매일 골프를 재미있게 치며 각본 없는 드라마를 씁니다. 글쎄, 며칠 만에 누워만 있다가 18홀을 걸어서인지 무척 피곤했습니다.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아이다랍니다. 내 주변에 무지 똑똑한 친구들이 몇이 있는데 진짜 열을 아는 친구입니다. 똑똑한 것에 비해 그냥 저냥 겨우 먹고 살고 있습니다. 박식하고 똑똑한 친구들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사기당하는 예가 많아요. 자기보다 더 똑똑한 친구에게 당합니다. 그 공통점과 특징이 친구가 있는 것 같지만 친구가 없고 남의 말이나 충고를 듣지를 않고 마이웨이를 가는 욕심 많은 꼴통들입니다. 이런 인간들의 특징이 사랑받지는 못할 망정 미움은 받지 않아야 하는데 미움을 달고 사는 친구들이에요. 인간관계란 묘합니다. 나보다 10살이 위인 재벌 선배가 하나가 있었는데 하루는 나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인간이 누군지 혹시 아느냐고 묻는 것이었어요. 글쎄, 곰곰이 생각해도 답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 선배 왈 이 세상에 제일 미련한 인간은 욕심 많은 인간이라며 이런 인간 주변엔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 역시 욕심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아마 죽는 날까지 그 욕심을 움켜쥐고 살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나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든 어리석음이나 분열은 그리고 미움은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3번 외치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도망간답니다. 김전무는 저의 닉네임입니다. 실제로 여느 회사의 전무가 아니라 사업에 실패했을 때 붙여진 별명이에요. 돈전에 없을 무, 돈 없는 사람을 전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김전무입니다. 하하. 독자들이 대체로 김전무 포스팅이 솔직하고 재미가 있다고들 해주십니다. 사실 저는 슬플 때 울다가 다시 웃고 재미있게 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 뒤에는 숨은 훌륭한 어머니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사시면서 놀라울 정도로 웃음을 잃지 않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셨으며 흥이 꽤나 있으셨어요. 어쩌면 그 기운으로 저의 성격도 평생을 은연중에 우울하지 않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평소에 서로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모르고 사는데 내 뒤에 앉았던 형제 하나가 짧은 자기의 삶을 소개했습니다. 가난한 시절 대학을 다니던 유학생 부부는 아이를 임신했고 자연분만이 아닌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답니다. 헌데 10,000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사고가 생겼답니다. 아이를 낳고 산모의 배가 가라앉지를 않고 계속 부풀어 있어서 병원에 가보니 수술 도구의 감염으로 배에서 고름 차서 배를 다시 열어보니 녹색 피고름이 잔뜩 고여 있었다는 것이었답니다. 결국은 4개월이나 배를 열어놓고 피고름을 제거해야 했답니다. 남편인 형제는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느냐고 벽을 주먹으로 피가 나게 쳤다고 했답니다. 다시 둘째를 임신했고
제왕절개로 자녀를 낳는 중에 의사가 30분을 늦게 와서 태아의 아기가 산소 부족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고 했답니다. 결국에는 그 심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들이 평생을 누워서 25년을 살다가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분만을 2번이나 하면서 갖는 아내의 고통과 형제의 어려움은 말로 이루 표현할 수가 없답니다. 다시 셋째를 아내가 원했지만 모든 병원에서 받아주지를 않았답니다. 헌데 한 병원에서 받아줘서 목숨을 건 분만을 했었답니다. 형제는 그런 사연을 겪으면서 원망과 불평 대신에 웃음을 선택했었다며 늘 싱글벙글 웃음을, 의식적으로 웃음을 잃지 않고 가정을 인도한다는 간증을 나눠줬습니다. 그 형제는 지금 유타의 아주 유명한 월남 국수집을 2개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월남 국수집에 가면 두 부부가 항상 그렇게 웃으면서 반겨주곤 합니다. 오늘 눈발이 날렸다, 비가 내렸다, 해가 났다, 구름이 꼈다. 아주 변덕이 심합니다. 날씨가 받쳐주지를 않아서 연장 이틀을 골프를 굶다 보니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날이 구질구질할 때는 따끈한 울면이라도 먹으면 좋을 텐데 울면집이 그립습니다. 옛날에 맛있게 먹었던 라면과 짜장면 그리고 짬뽕 모두 맛이 없어졌어요. 입도 연식이 오래돼서인지 고장이 난 듯합니다. 먹는 게 입맛이 없어지니 사는 게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다 주변에 사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애써 붙잡는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집착할수록 더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관계를 유지할수록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가까웠던 친구에게 연락을 해도 예전 같지 않은 반응이 돌아오면 서글픕니다.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져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입니다. 니체는 자기 자신을 찾고 싶다면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기쁨을 얻지만 때때로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에 맞추며 스스로를 희생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정말 인연이 깊은 사람은 억지로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자연히 흘러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고독은 외로운 것이 아니고 나를 만나는 과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타인과의 교류도 필요하지만 지나치면 우리는 더 쉽게 불행해집니다. 최근에 깨달은 게 있다면 운명에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어록입니다. 슬픔으로 가득한 날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낙담을 억지로 감추거나 고통의 실체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쾌한 진실을 행복의 가면 아래 숨기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역경 앞에서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이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행복해지고 성공하느냐에 관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제 메릴랜드에 사는 동창 녀석이 몇 년 만에 전화를 했습니다. 부부가 우체국을 30년을 다니고 은퇴를 했는데 그 친구가 몇 년 전에 직장암 수술을 하고 겨우 목숨을 건졌답니다. 직장암 수술 후 많이 불편하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변이 흘러서 기저귀를 차고 산다고 합니다. 그 아랫동네 잘못되면 깡통도 차고 기저귀도 차야 하고 골치 아픈 동네입니다. 키읔. 이 이야기를 들으니 자기 발로 화장실 가서 대소변 볼 수 있는 것 하나로 그저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현명하게 역경을 대처한다면 가장 힘든 시간이 가장 큰 성장의 시간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은 축복이 되고 가장 큰 행복의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가르칩니다. 웃는 법을 배우는 레슨이 있었습니다. 불평하고 싶은 유혹이 왔을 때 불평하는 대신에 웃기 위해 노력해 보시기를 권고했습니다. 웃음은 우리의 삶을 연장시키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삶을 더 즐겁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가장은 웃음으로 가족을 인도해야 할 나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덕수궁 돌담길의 옛사랑부터 시작해서 단팥빵 사기와 욕심의 교훈, 유타 월남 국수집 부부의 제왕절개 사고와 4개월 배 열어놓고 수술, 25년 장야 이야기,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 그리고 직장암 친구의 기저귀까지, 제가 오늘도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인간은 욕심 많은 인간입니다. 10살 위 재벌 선배가 가르쳐준 이 말, 평생 제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월남 국수집 부부가 가르쳐준 것, 시련 속에서도 웃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왕절개 수술 후 4개월 동안 배를 열어놓고 피고름을 제거해야 하는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의사가 30분 늦게 와서 산소 부족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들, 25년을 누워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버린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웃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타에서 가장 유명한 월남 국수집을 2개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애써 붙잡는다고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니체가 말했죠. 자기 자신을 찾고 싶다면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고독은 외로운 것이 아니고 나를 만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암 수술 후 기저귀를 차고 사는 친구, 자기 발로 화장실 가서 대소변 보는 것 하나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당연한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도 70이 넘으면서 억지로라도 욕심이 줄어들고 있음을 느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또래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부 사이가 어색한 분들, 욕심 많으신 분들, 시련 속에 계신 분들, 관계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보여주세요. 자녀분들도 부모님께 보여드리면 부모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글쎄요, 유타 월남 국수집에 가서 그 부부를 한번 만나고 오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웃음을 선택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대소변 스스로 보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건행.